자, 봅시다. 우리가 어제 이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부 클래스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정적 멤버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안에 있는 로컬 클래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들의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네, 어제 그렇게 실습도 했고요. 문제도 풀었고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내부 클래스의 접근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거 보시다시피 다 했듯이, 자, 외부 클래스의 멤버인 인스턴스 멤버들은 인스턴스나 스테이틱 멤버를 유연산자로 생성 가능하나, 스테이틱은 스테이틱만 허락을 하므로 인스턴스 멤버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A와 B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인스턴스 멤버는 항상 외부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차례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있다면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여기에 메서드 클래스 B 그리고 정적 멤버 클래스 C는 이렇게 다 생성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이걸 사용할 때쯤이면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죠? 맞나요? 예, 얘네들은 스테이틱 B는 이제 뭐 우리가 외부 클래스가 있어야 얘도 생성을 우리가 외부 클래스의 그 A.B.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체가 이거는 뭐예요? 인스턴스 멤버죠.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적 메서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틱은 스테이틱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다 했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접근 제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클래스 B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쯤 되면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스테이틱이라고 한들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스테이틱들은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서 힙에 주소를 공유한다라는 걸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외부 클래스의 멤버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첩 클래스의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AWT나 UI 프로그램들을 다룰 때 이러한 코드들을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이벤트 리스너 형태로 우리가 많이 중첩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얘는 A.C. 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C.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필드들은 여기다가 우리가 적을 수가 없죠.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죠? 맞나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둘 다 차이점은 인스턴스냐 스테이틱의 차이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면 내부 클래스에서의 접근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아우터라는 외부 클래스가 있고 근데 필드와 메서드 그리고 내부 클래스에도 필드, 메서드 이름이 다 각각 동일하다 그죠? 맞나요? 네, 각각 동일할 때 우리가 딱 뭡니까?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에서도 슈퍼와
this를 써서 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접근 제어자 외부 클래스 명점 this 점 이렇게 필드 호출하는 거 어제 했다 그죠? 예. 요거하고 요것도 outer 점 this 점 method 이렇게 해야 얘가 호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찍히는 거는 당연히 네스티드 필드가 찍힐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네스티드 메서드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찍힐 거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아우터 필드가 여기서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메서드가 네 번째로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this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클래스에 참조를 얻으려면 명시적으로 외부 클래스 명점 this 점 멤버명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제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부 클래스처럼 클래스 안에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내부 인터페이스, 중첩 인터페이스, 네스티드 인터페이스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인터페이스들로 많이 구현된 것들, 많이 작성된 이벤트 처리 코드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UI 프로그램 이벤트 처리 객체 만들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자, 먼저 버튼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 부분은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윗부분에 위치를 하든 아랫부분에 위치하든 중간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onClick listener라는 이 리스너의 근본이 onClick listener다. 그죠? 예. 그런데 onClick listener가 어딨니? 라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상 메서드로 onClick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onClick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중첩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이제 onClick을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냐 하면요. 만약에 클래스 A가 있다. 이거 좀 글자를 좀 줄일까요? 보이죠? 네. 클래스 A, 다시 할게요. 클래스 A 이렇게 하고, 임플리먼트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인터페이스 구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구현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클래스의 내부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내부 클래스 B와 A가 있다면 우리 접근할 때 어떻게 했어요? A.B. 이랬잖아요. 멤버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멤버잖아요. 내부 인터페이스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버튼점 하면 여기에 on 클릭 리스너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하게 되면 추상 메서드 void on 클릭을 오버라이딩을 하라고 바로 여기에 빨간 줄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터가 하나 있다. 그죠? 맞나요? 네, 세터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맥에벤스 타입이 뭔가요? 중첩 인터페이스 타입이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배웠잖아. 예? 여기에 뭐 어떤 놈이 들어올 수 있나? 체인수야. 그렇죠. 중첩 인터페이스인 온클릭 리스너를 구현한 객체들은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면 그 구현 객체가 예를 들어서 B야. B가 구현을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호출할 때, 세터를 호출할 때 UB를 줘도 되고 아니면 미리 생성해서 B를 던져도 되죠. 그죠? 그래서 던졌다. 그러면 B는 반드시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구현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his listener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넣어놓고 그죠? 초기화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래스에서 터치 메서드를 외쳤을 때 터치 메서드를 콜했을 때는 B 클래스가 들어왔다면 B의 온클릭이 호출이 될 거고 A가 들어왔다면 A의 온클릭이 호출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작동 순서를 보면 일단 먼저 버튼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터치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 터치 안에 리스너와 온클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온클릭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온클릭 리스너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객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온클릭의 결과값은 달라지겠다. 그죠? 맞잖아요. A에서 구현한 온클릭 메서드입니다 라고 구현을 했고 B라는 클래스에서 온클릭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을 오버라이딩을 했다. 구현을 했다면 각각 여기에 들어오는 구현 객체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 아닙니까? 그죠? 예. 단지 이게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로 외부로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버튼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밖에 없죠. 맞나요?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죠? 맞나요? 예.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한번 우리가 직접 쳐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익명 객체는 제가 앞서서 미리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대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익명 객체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이현주? 맞죠? 익명 구현 객체와 익명 자손 객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 구현 객체가 객체인지 익명 자손 객체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서상아? 앞에 보라고. 내 지금 익하고 있는 거 안 비나? 그쵸? 근본이다. 그죠? 맞나요? 근본이 클래스면 뭐? 익명 자손. 근본이 인터페이스면 익명 구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익명 객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말로도 무명 클래스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무명 클래스, 어노니머스 클래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익명 객체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익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서에서 보면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뭐 시조나 이런 거 작성자가 없다면 우리가 무명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나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무명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IT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아무래도 무명 클래스보다는 익명이라는 이 내용을 훨씬 더 저자들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익명 객체는 아시다시피 단독으로 생성이 됩니까? 안 되죠. 무언가 근본이 있고 그 근본에다가 우리는 빌붙어서 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만 우리가 생성이 가능하죠. 단지 이거는 이름이 없다 보니까 extend라든지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안 할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용 위치는 이게 바로 지금 멤버 변수죠. 그죠? 멤버 변수단 말이죠. 멤버 변수의 초기값 형태로 지금 사용된 거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멤버 변수의 초기값이라든지 로컬 변수, 메서드 내의 초기값이라든지 아니면 매개 변수의 매개값, 이 뜻은 매개 변수로 넘길 때 우리가 원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넘겼죠. 만약에 void 해서 by라는 메서드를 기억한다면 여기에 product t가 있었다면 이거를 우리가 호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b.by 해놓고 여기다가 new tv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호출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클래스명이 있다면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이름이 없죠? 맞습니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얘도 매개 변수의 다양성에 의거해서 자손이잖아요. 익명이기는 하지만. 맞나요? 예, 그래서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UI 이벤트 처리 객체나 스레드 객체를 우리가 아주 잠깐 사용할 용도로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저도 이제는 이렇게 익명 자손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업에서도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해봤고요. 익명 구현 객체는 많이 사용했어요. 참고로. 근데 이제 익명 구현 객체도 이렇게 코드가 길 필요가 없어졌죠.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람다식이라는 게 등장을 함으로써 그 람다식의 한 줄로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짜놓은 내용들이 있다면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어런트 조상 타입으로 선언했고, 자, 여기에서의 생성자 호출은 누구의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했습니까? 김태훈 씨야? 김예훈 씨야? 그거 적혀 있네. 화살표로. 누구의 생성자 호출입니까? 이게 자손 클래스야. 니 진짜 공부 안 하지? 공부 안 하지, 요즘에? 이거 몇 번을 했는데? 이건 누구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다들 대답 안 해요? 조상 클래스 페어런트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맞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손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니라 부모 클래스,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자손 클래스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봅니다. 이 두 개는 누구 거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의 필드는 누구 거냐고. 익명 객체의 익명 자손 클래스의 멤버죠.
이거는 왜 선언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 무슨 용도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기억이 생생해요. 김수진, 이거 왜 이거 무슨 목적으로 이거 선언한다고 했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열심히 또 찾고 있죠. 선구, 뭐 좀 니 주어가 있게끔 좀 해라. 누구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데? 주어 동사 다 빼먹고 씨. 안고 없는 찐빵 같으니라고 진짜. 이거는 페어런트에 선언되어 있는 페어런트 메서드의 오버라이딩 할 때 이 값들이 필요하다면 가져다 쓸 목적으로 우리가 선언한다고 했죠. 그죠? 맞나요? 인수야 맞나? 그래서 왜? 이거는 외부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필드의 근본이 페어런트이기 때문에 필드 점 하면 페어런트 메서드밖에 안 보이지 필드 점 하면 차일드 필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도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뭐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 끊을게요. 20분이 넘어서.